다음은 너무나 유명한 청년 농객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우리는 왜 자유통일 포럼을 만드는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워치 대표를 맡고 있고 자유통일 포럼에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된 변희재라고 합니다. 이 자유통일 포럼의 결성 동기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할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좋은 좀 사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지금 1시간 전에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임순례 보도교양위원을 해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환호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한 게 지금 경향신문하고 미디어오늘이 제가 방통심의위와 유착을 해서 임순례 해촉을 끌어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미 제가 미디어워치 연구지질성센터에서 임순례 장락인 2명의 논문 표절을 잡아서 그거를 공개하고 방통심의에다가 징계하라는 공문도 보냈고 그 10월 달에는 서강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아, 표절이 맞아서 본조사에 들어간다.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통심의에. 전혀 징계 안 했습니다. 그때. 누가 안 했냐?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징계 안 한 게 아니고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들이 앞장서서 임순례를 비호했습니다. 징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제가 8월에 그 당시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출연해서 방통심의원들 논문 표절을 잡았고 이 사람들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방통심의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야당이 한 게 아닙니다. 여당 추천 박만 위원장이 주도해서 저와 문갑식이 같이 징계를 먹고 문갑식은 하차했고 저는 그 뒤로 TV조선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순례가 이렇게 사고치기 전에 얼마든지 내규와 상식으로 논문이 하나가 표절된 게 아니라 석사 2개 표절 다 잡았고 둘 대학 모두 표절을 인정했는데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계속 임순례를 비호했던 것은 야당 추천이 아니라 여당 추천위원들이 비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꽤나 많은 이른바 아스팔트나 인터넷의 우파 동지 선후배들과 도대체 계속 이런 식으로 야당이나 종북 세력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여당이나 정부가 임명한 이 사람들과 계속 싸움을 할 수가 있겠나 이 상태에서 뭔가 어떻게 통로를 열든지 새누당을 개혁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사례가 더 드리면은 오늘 11시에 원래 남부지법에서 저 황장수, 정미용 대표 등등이 안철수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했던 거짓말 5가지를 정정 보도를 하라고 안철수와 MBC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MBC에서 저희한테 답변서가 온 게 노골적으로 안철수의 거짓말을 비호하면서 공영방송은 우리가 출연시킨 게스트의 거짓말을 검증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MBC 사장 야당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올 초에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사장입니다. 그 사장이 나서서 안철수 거짓말을 비호하고 우리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판하기 전에 이미 그 거짓말이 이노근 의원이 여러 가지 밝혔듯이 그 거짓말들 아직까지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영방송이 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당연히 정정해 주는 게 정상적인데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그 사장이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사례를 2개 들었는데 이게 제가 미디어워치라는 매체를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했죠. 교육 분야, 뭐 통일 분야, 안보 분야 이런 일들이 수두룩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쪽 종북과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관군이 진을 치고 있고 그 관군하고 싸우는 일이 지금 너무 잦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0일, 31일 양일간 아마 여기 꽤나 많은 분들이 그때 오셨을 거예요. 새누리당 앞에서 저희 이제 이른바 애국운동가들과 집회를 이틀 연속 열어서
황우여 대표 화형식 2번 했었죠. 더불어서 김한길 대표까지 같이 서비스로 하나 더 해줬습니다. 화형식을. 근데 화형식을 아무리 해도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명예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입법 투쟁에서 관철시킨 게 뭐가 있냐, 우파 진영이. 하나도 관철된 게 없다는 거죠. 북한인권법 8년째 잠자고 있고, 국정원, 아까 뭐 한영 교수님 성과 얻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방어적 의미에서 성과고,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입법을 과연 우리 아스팔트나 인터넷 우파가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게 지난 12월 연말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여기 오신 분들 계시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 내부에서 반대표 던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통일포럼은 최소한 국정원법에 대해서 기권이나 반대를 해야지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기서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전원이죠. 근데 이분들도 당에서 소수고, 요즘에 현대에서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문화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된 여론 전쟁이거든요. 국회에서 반대표 찍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서 대중과 호흡하면서 여론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하기에는 또 여기도 미약하단 말입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새누리당 개혁 세력들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른바 여론전을 수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안에서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서 최소한 2014년부터는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필요한 법들을. 그렇게 해서 아주 신속하게 1월 초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자유통일 포럼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줄 몰랐고,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 바깥의 사람들은 거의 전원 다 참여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솔직히 뭐 우리랑 어울리는데 뭐 표가 도움될까 참 걱정이 좀 되는데,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그 새누리당 당대표란 분이 아예 노골적으로 당신들 가까이 오지 마라, 표 떨어지니까, 뭐 그런 말을 들었던 우리가 이른바 사람들인데, 그래도 표 유불리에 관계없이 올바른 하겠다고 저희와 같이 손을 잡아준 여기 계신 분들, 새누리당 의원님들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좀 있는데요. 뭐 좀 내용들이 좀 단어가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뭐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건데, 일단 이 포럼에는 대표가 없이 실무를 하는 운영위원과 각종 회원들에서 좀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가겠다.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지만은 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입법,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면은 여론이 한 60% 70%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이 포럼은 대중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참여 방식들을 유료회원, 무료회원 등등 다양하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입법들, 지금 아까 다 발제가 끝났지만은 국회법 개정,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개정하고 뭐 국정원 관련 것들,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뭐 북한인권법들, 이제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통단넷에 와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아직 홈페이지는 지금 시범 오픈돼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데, 하여튼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청원하게 해가지고 각종 개인 이제 아이디 써가지고 법들을 제시하고 청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명수도 파악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개하고 몇 명이 청원했는지 국회에도 주고 청와대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 취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죠. 그 뒤부터 지금 2014년까지 어떤 선거든 보수 우파가 진 적이 없습니다. 2004년 총선 때 열린당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석수가 많았다 뿐이지 탄핵을 주도했던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그 뒤는 뭐 열린우당은 44전 전패 재보선에서 다 이겼죠.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600만 표를 이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 때, 그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70석대로 떨어졌죠. 그 정도로 다 압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금 졌다고 얘기되는 2010년도 지자체 선거도 사실은 새누리당이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그리고 무조건 진다고 다들 겁먹었었던 지난 총선도 이겼죠. 물론 그때는 김용민이라는 정말 구국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겼지만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때도. 대선도 이겼죠. 그러면은 도대체 10년 동안 애국 시민들이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모든 선거에서 2004년 탄핵부터 2010년도 지자체, 2012년 총선은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그것까지도 다 이겨준 게 애국 시민들인데 이기게 만든 다음에 도대체 국가가 똑바로 가는 데 있어서 여당이 지금 제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현대 민주주의가 대리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표를 찍어주면은 역할이 끝나는 게 맞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표 던져서 아무리 이겨줘도 이제 점점 10년을 이기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파 시민들이 찍으니까 이기니까 요쪽 좀 좌파랑 야합해서 여기만 더 먹으면 크게 이기겠구나. 이제 아예 이게 그냥 만성화된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이 버릇들이. 그래서 더 이상 표를 찍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당원 가입 운동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폭넓고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유권자 운동이구나. 우리가 표를 찍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반드시 이 정책을 해야 된다 해서 정책청원, 입법청원들 이 청원을 기반으로 조직을 짜고 정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당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정말 나중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은.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것만 감각집중 됩니다. 우리가 표 던지고 그냥 조용히 잠자는 사람 아니다. 표 던지면 감시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더 끌어주고 밀어주고 계속해서 유권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선언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입법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권에 큰 새바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새정치입니다. 이게 안철수가 하는 게 새정치가 아닙니다. 이게 새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요 얘기인데 행동이 조직이다. 조직이 행동이다. 우리 집회도 가지만은 집회 늘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 포럼도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좀 전문적인 포럼도 하지만은 대중적인 콘서트도 할 거고 집회도 할 거고 다양한 계획들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오셔서 참여해주고 인터넷에서 한번 청원 한번 해주고 트위터 돌려주고 이런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바꾸고 그런 활동들이 모여서 아마 자유통일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